저희가 지난 11월 5일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 지명된 이후에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여론조사를 전수 집계를 해봤습니다. 한 18개쯤 됐습니다. 18개 여론조사, 18개. 그 18개 여론조사에서 100%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8개 여론조사입니다. 가장 크게 벌어진 그 격차는 15%포인트. 뭐 작게는 2, 3%포인트 벌어진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만 평균을 내보면 대략 10%포인트, 뭐 8%포인트, 12%포인트 이 정도 격차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눌러 이기고 있는 여론조사 18개를 수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박스권에 gat혀 있습니다. 2말 3초 뭐 이 정도 20% 중후반 30% 간신히 이제 올라선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40% 중반 50%까지 찍었던 그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저희가 도표에서 몇 가지 여론조사를 보여드릴 텐데요. 뭐 39대 32, 뭐 44대 34, 43대 31, 뭐 여러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3개만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건 이제 한겨레 신문이 이제 이렇게 오늘 인용을 했는데 저희가 수합한 건 18개나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재명 후보한테는 뭐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고 대신 이제 뭐 정책 개발을 해서 하루에 한방주의로 나가자. 이런 전략,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생각처럼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기자들 앞에만 서면은 대장동 물어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하루에 한 건주의로 하루에 뭐 하나씩 막 던지기. 기자들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거 뭐 하나만한 얘기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데 그 돈을 어디서 끌어들지 그 재정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으면서 매일같이 던지고 있는 그거 아니면 말고의 그 공약들 이거 기자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냥 집권 여당의 후보가 하는 말이니까 한 줄 보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을 묻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그리고 마이크만 들이대면은 계속 이제 대장동을 물으니까 그래서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어제 이재명 후보가 참 기가 막힌 또 공약을 또 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비트코인. 이제 젊은이들이 2030 세대들이 비트코인의 가상화폐 요즘은 자꾸만 말을 이제 부드럽게 만들다 보니까 핵심에서 자꾸만 벗어날 때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이리더움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젊은 세대가 수백만 명이 지금 이거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러자 그 내년부터 이 가상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기로 했거든요. 250만 원 이상 소득이 생길 경우에. 근데 여기를 이제 이재명 후보가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1년 동안 더 유예를 하겠다. 요즘 유예가 아주 이제 그 뭐 유행처럼 돼 있는데 이거 한번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서울경제신문인데요. 이재명포 비트코인을 만들겠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에서 나온 이익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상자산을 만들어 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통화 수단을 만드는 것이므로 거의 혁명입니다. 국회에서요.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뭐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코리안 비트코인을 만들겠다. 토지 개발로 얻은 수익 그것을 이제 기초 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비트코인 나눠주겠다. 가상 자산 나눠주겠다. 참 기가 막힌 또 던지기 공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 오토바이 소음도 단속하겠다. 이륜차 소음 단속. 그러니까 누가 나 요즘 이것 때문에 요즘 나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러면 그래 뭔데? 내 어디 사는데 길가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 오토바이 소음. 그래 이륜차 소음 단속 공약. 자 민원 있으면 얘기하세요. 바로 공약. 조건부 특검 이것도 지금 이제 공약을 이미 받아들이겠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여당도 특검 얘기 이제 하고 있는 거고 피할 생각이 없다 하고 있는 거고 야당에서는 그래 즉각적으로 그러면은 구성을 하자. 지금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과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은 함께 지금 특검법을 이미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거 바로 가동만 시키면 돼요. 여기에서 만약 관건은 이겁니다. 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이냐.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할 것이냐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할 것이냐인데 이거는 당연히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해야죠. 왜? 여당이 충전처럼 부리고 있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만큼 그렇습니다. 야당 추천 인사가 특검의 검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말했네요. 이제 이런 분석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주 궁지에 몰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국민의 확신에 따라서 선거에 질 것이고 선거를 지면 새로 탄생한 정부에서 어차피 수사를 받을 테니 조건부 수용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통해 시간 벌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특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특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특검을 하지 않고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 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반드시 받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렇다면은 이른바 조건을 붙여서 특검을 받아들이겠다. 윤석열과 함께 특검을 하면은 내 오케이 하겠다. 무슨 뭐 부산저축은행 사건 그것도 같이 하자.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같이 특검하자. 물귀신 작전인데 아주 뭐 이 문어발처럼 물귀신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이 본인 뭐 부인 장모 이런 본부장이라고 했던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먼 옛날 것까지 다 끌어들여서 이거 함께 특검하자. 이런 조건부 특검 얘기를 지금 꺼내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건부 특검은 시간 벌기일 뿐이다. 어떻게든 3월 9일까지만 끌어라. 이제 이런 거라고 이준석 대표는 분석을 한 겁니다. 어제 뭐 또 이런 논란이 잠깐 있었습니다. 반드시 논란, 반드시. 참 어떻게 보면 유치찬란한 그런 논란인데요. 그냥 화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5.18 민주묘지 광주에 이제 거기 방문을 해서 방명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민주와 인권의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2021년 11월 10일 윤석열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해서 반드시가 논란이 된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5월 정신 반드이라고 썼습니다. 반드이. 이 반드이라는 것은 똑바로 이런 뜻입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땅에서 위로 똑바로 반듯하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라. 이제 그럴 때 반듯이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문맥은 5월 정신을 세우겠다. 그럼 이제 반드시 꼭 어김없이 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5월 정신을 반듯하게 세워야 된다. 혹은 5월 정신을 꼭 세워야 된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반듯이 똑바로 세우겠다라는 뜻으로 방명록을 적었는데 민주당의 이경 부대변인이 맞춤법이 틀렸다. 이렇게 시비를 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부대변인 뭐 그런 차원에서 시비를 붙으면 그냥 뭐 드른둥만둥하고 넘어가도 될 뻔했는데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요즘 막 던지니까 이재명 후보가 덥석 물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반듯이가 잘못 쓴 게 아니라면 더 문제다. 뭐 군사반란으로 집단 학살을 자행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뭔가 역사의식이 왜곡됐다는 식으로 이거 물고 들어간 겁니다. 아이고 뭐 그러자 참 여러분 찌질하지요. 근데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본인의 자세나 반듯이 세우길 바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가를 해서 잠재워 버렸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한글도 모르나 반듯이라는 낱말의 존재 혹은 의미를 모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이 문제는 여러분 그쯤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